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요리하는 남자 부동산 셰프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주도하는 이 전셋값 하락이 집값 하락을 언제까지 불러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이 헬리오시티 전셋값이 계속 갈수록 급락을 거듭하면서 드디어 이제 서울에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기도권에 조금 물량이 많았던 곳들의 깡통 전세뿐만 아니라 드디어 서울에도, 특히 서울 중에서 강남에도 드디어 역전세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아마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기사를 보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기사 제목만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띄워져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걱정 많이 하시죠. 자, 맞아요. 물론 이 헬로시티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전세값 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주변 아파트까지 좀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 하락을 불러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시티가 이제 올 1월부터 입주하고 있죠. 최초에는 전셋값, 그러니까 84제곱미터면 여러분께서 흔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으로 환산하면 30평대, 이게 전셋값이 원래 한 7억 5천 정도 됐어요. 작년 한 10월 정도. 근데 이게 11월에 6억 5천, 그러다가 올 1월 달에 5억 8천, 그리고 지금은 더 낮아져 가지고 5억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말 급하신 분들은 4억대 후반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급락을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도 조금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헬리오시티가 전체 세대수가 9,51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일반 분양이 한 1,500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곧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막 전세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다른 곳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면 그 아파트의 전세도 좀 빨리 맞추려고 하는, 좀 이게 같이 이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사사들처럼 이 연쇄 효과를 같이 좀 강남권의 아파트 전세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이거 정말 이 잔금 치르기 위해서 금매까지 봐야 되나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게 금매 나온다면, 그렇죠, 이 앞번 영상, 제 영상 보셨죠? 금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 바로 주워 가셔야 돼요. 예. 분명히 이렇게 전세 하락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유세 부담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잔금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전세 맞추다 보면 금매 물건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봐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매수자분들은 빨리 주워 가시라라는 거고, 우려되는 건 뭐냐면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올해 또 물량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2019년도에 강남 4구에 대략적으로 한 26,000 가구가 입주합니다.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해서 뭐 명일역 앞에 있죠. 명일 솔베뉴, 뭐 고덕 그라시움, 또 힐스테이트 암사, 또 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롯데캐슬 베네루체, 또 개포동 쪽 넘어가 볼까요? 뭐 레미안 블레스티지, 뭐 TH 아너힐스. 자, 이렇게 계속 입주 물량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전세를 뺄 거고, 왜?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전세값 하락은 일정 부분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전세값이 떨어지면, 물론 이 전세값 하락이 어떤 시세를 산정하는 선행지표가 무조건 되진 않아요. 일정 부분 분명히 선행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남 4구에 물량이 쏟아지면 분명 올 하반기까지는 전세값 하락, 그리고 시세 하락도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말 내년, 내후년, 그 다음 년, 그 다음 년, 4, 5년 쭉 지속된다면, 그쵸, 정말로 유튜브상에서 흔히 말하는 폭락론자들의 말처럼 정말 폭락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언제? 2007년, 8년도에. 그때 이 잠실권에, 아마 이쪽에 서울에 아파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잠실 쪽에 엘스나 리센츠나 트리지움이나 파크리오나
이때에도 한꺼번에 물량이 나올 때 그때가 거의 비슷한 26,000가구였어요. 올해와 비슷한 그 물량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맞아요. 그때 정말 전셋값 떨어졌고 전셋값 떨어지면서 시세도 떨어졌고 그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매가 나왔었어요. 그때 금매 사신 분들은 대박 나신 거죠. 맞아요. 근데 그때 하락하면서 정말 많이 걱정했지만 지금 엘스나 리센츠나 트리즘이나 파쿠리 어때요? 예, 그때 지금 현재 전세가를 보면 그 당시에 매매가를 뛰어넘었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그때 2배 이상 됩니다. 전세가 마찬가지예요. 2배 이상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 물론 시간이 해결하기 전에 당연히 우선시 될 거는 입지적인 장점, 즉 수요가 받쳐주면 시간이 지나고 물량이 소진되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세라는 거 2년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물량은 나오지만 2년 후에는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 물량이 또 다시 2년 지나면 그 다음 턴이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이 수급 조절이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곳들, 수요가 꾸준한 곳들은 어차피 계속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 물량이 그 당시에 다시 또 이렇게 쏟아지지 않는 이상 전세값은 다시 반등한다는 거죠. 과거에 엘스와 리센츠와 파크레오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역전세 아주 많이 걱정할 거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구분은 되죠.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물론 좀 우려는 됩니다. 아마 그분들이 금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버티셔야죠. 버티시면 다시 이 집값 하락, 조정기 국면 끝나고 나서 다시 서울의 어떤 물량이 부족할 때 서울에 평균에 필요한 아파트 연당 필요한 아파트 물량이 4만 가구예요. 근데 그게 올해와 내년까지는 4만 가구 이상이 쏟아집니다. 왜? 제공적 아파트가 지금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부터는 다시 4만 가구 아래로 떨어져요. 즉 필요한 공급량보다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이. 그러면 그때 전세 한번 2년 지나고 나서 늦어도 그 다음 턴 4년 후에는 다시 반등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시면 돼요. 분명히 헬로시티 얼마나 좋아요. 입지가. 마찬가지로 고덕 그라시움 센트럴 아이파크 그 일대 5호선 연장 개통하죠. 9호선 개통되죠. 정말 입지 좋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가고 살고 싶어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반등은 한다. 어쨌든 지금 좀 힘들겠지만 버티시면 전세값 상승하고 집값도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버티시고 이제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든 좀 버텨보시고 정 안 되실 때는 그쵸 뭐 금매로 내놔야겠지만 버티시길 바라고. 자 그럼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과 세입자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금매 나오면 주워 가세요. 정말 땡큐인 거예요. 그 좋은 자리에 그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가 시세보다 3성 낮게 나왔다. 가져가셔야죠. 다시 반등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반등할 때까지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버틸 만한 아파트 연차잖아요. 이제 새 아파트인데 앞으로 10년, 15년 충분히 버팁니다. 분당이 과거 7년, 8년까지 고점 찍었다가 12년도 저점 찍었을 때 지금 다시 올랐잖아요. 이 사이 사이클을 그 아파트 연차가 버텼기 때문에 연차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사이클을 버틴 거예요. 아파트 연차가. 지금은 나이를 먹었지만. 근데 지금 쏟아지는 물량도 이제 새 건데요. 그 반등할 때 그 시간 충분히 버팁니다. 그래서 금매 나오시면 매수하시고 그리고 굳이 금매가 아니더라도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하반기쯤이면 그때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자 임차인분들 내가 전세를 살아야겠다 라고 할 때는 그쵸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지금 30평대가 4억까지 떨어졌다. 지금 이때가 저점으로 전세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단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세값 오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4년 후 정도 되면 한번 갈아타실 계획도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자금이 안 되시면 분명히 전세가 올라갈 겁니다. 물론 주택임대 사업자에 들어있는 집에 들어가시면 좋죠. 5% 이상 안 올리니까. 근데 아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 좀 높기 때문에 아주 재건축
그 공사하기 전에 그때 등록하셨던 분들은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세금 혜택 볼 수 없는 기준시가가 6월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4년 후에는 내가 지금 전세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야를 감안하시고 감당할 수 있다면 전세금 올리시고 감당하시고 아니면 다른 대안도 지금 미리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전세값이 급락할 때는 반드시 역전세 말 나오죠. 그러니까 경기도권에 정말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주인이 세 못 맞추면 돈 못 돌려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 들어가실 때는 물론 이제 다들 1순위로 전입신고 하시고 뭐 확정일자 받고 다 하시겠지만 돈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주택 도시공사 있죠? 허그 에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꼭 가입을 하세요. 돈을 좀 주시더라도. 물론 그 조건이 까다롭긴 합니다. 뭐 1년 이상, 임대기간 1년 이상 남아있어야 되고, 뭐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없어야 되고 조건이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이렇게 전세난이 좀, 이렇게 전세가 떨어질 때는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조건은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꼭 가입하시라 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 시점이 어찌 보면 정말 조금 더 낮은 금액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니까 그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전세값 하락이나 이 부분이 집값 하락까지도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량 수요 공급이 조절이 되면서 다시 과거의 잠실 엘스나 리센츠나 파크리오나 트리지움처럼 다시 전세값과 시세가 반등을 할 거다. 자금력이 있다면 꼭 힘드시겠지만 참고 버티시라. 매수자는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시라. 임차인은 저점으로 세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라. 하지만 나중에 반등할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꼭 가입하시라.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 보기도 함께 눌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